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정리할 종목들이 많고요. 일단 이번 한 주 시장 잘 버텨낸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OX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크래프톤입니다. 믿었던 배틀그라운드가 인도에서 또 퇴출됐습니다. 사실 이게 한번 퇴출당한 게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인까지 설립을 해서 했던 건데 또 퇴출이 되었거든요. 두 분이라면은 크래프톤의 이 하락을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OX 나뉘어졌습니다. 길건 FC는 예상 외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5를 주셨어요. 주가 상으로 저는 중간에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아서 그때는 한번 노려보자라는 측면으로 5를 줬는데 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20년 9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전에 뭐 중국이랑 인도랑 국경 분쟁 이슈가 있어가지고 텐센트에서 원래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퇴출이 됐다가 크래프톤이 이제 작년 7월에 다시 이제 직접 출시를 해서 들어갔었는데 퇴출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유는 뭐 들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신규는 안 되지만 기존에 다운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7월 달에 누적 이용자 수 보니까 1억 명이 넘었어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건데 이게 3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잡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빠지는 거는 그래도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눌러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 조금 기대가 되는 게 3분기부터는 기존 게임들이 기존에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전분기 대비하면 아마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 같고 그다음에 2분기 때 사실은 저기 서비스로 G코인이라고 많이 발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끝났어요. 그러면 신규 맵도 오픈을 하고 원래 유저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코인도 공짜 코인도 다 사라졌으니까 결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은 3분기부터는 저는 조금 살아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12월 2일 날에 신작이 또 출시가 됩니다. 맞아요. 이 기대감들도 분명히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5.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한 번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 좀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용자 사장님은 X를 네. 주셨는데요. 일단 좀 피하고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좋아지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늘 수급도 좀 그렇고요. 네. 전 저점 부근이 지금 21만 원 초반대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아마 이유는 그거일 것 같아요. 이 지금 크래프톤에서 하고 있는 게임의 퍼블리셔가 저쪽 중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 퇴출이 됐었는데 두 번째 퇴출이 되는 거고요. 일단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배틀그라운드가 인도 시장을 노려야 돼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거기에서 국민 게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중국 시장으로 다시 매출 비중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도 시장 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장을 일단 일시적으로 놓친 상황에서 향후에 흐름들을 좀 체크하면서 접근을 다시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정말 아쉽습니다. 크래프톤 오늘장 인도에서 퇴출당하면서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어졌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PNT입니다. 2차 전지 장비주 하면 또 떠오른 대표적인 종목이고 사실 작년 연말, 올해 상반기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그랬었죠.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따라가 볼까 하다가 참아봤거든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매력이 있는 자리인지 하반기 수지 확대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로 이번에 일치가 됐어요. 사용자 사장님, 뭐가 좋으십니까? 이거 지금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네. 수주 온더 넥스트 레벨이라고 나네요. 제가 저번에 아임 온더 넥스트 레벨을 얘기했었는데 에스파 네네. 얘기하면서 그거 보고 한 것 같아요. 예, 그거 네. 좀 따라하신 건가요, 이거?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 내셨는데 네. 목표가 76,500원으로 지금 리포트를 내셨어요. 일단은 6월에 코스닥이 급락할 때 역시나 주가의 급락을 좀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점 5월 말 6월 초에 6만 3천 원 부근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3만 8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반등해주고 있고요. 이거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견고한 지지가 일단 60주선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 3주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 장대 양봉 출현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파동들이고요. 결국에 2차 전지 관련된 제가 소재 부분에서도 특히나 양극재 쪽을 좋게 보고 있는데 장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 일본 점유율을 빼앗아서 정말로 커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투자 규모에 포함된 북미 라인 47개 라인이 SK온, 미정인, 북미 4공장과 터키 오토산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내년까지 80개 이상의 장비가 발주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발주가 단기간으로 끝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장비의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적은 나날이 좀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은 구간에서는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NT는 두 분 모두 오로 일치가 됐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우리가 좀 소재 쪽만 보다가 소재주들이 그 안에서 희비가 확연하게 엇갈리면서 네. 이제 좀 많이 빠진 다른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아예 그냥 2차 전지를 뺀 뭐 반도체 장비 쪽으로 눈 돌리신 분도 계시던데 네. 어때요? 여전히 그래도 소재가 더 매력이 높은가요? 그런 것보다는 네. 매력은 분명히 소재 쪽이 더 있기는 하죠. 특히 이제 양극재가 조금 아예 따로 딱 떨어져 나왔잖아요. 네. 뭐 소재가 양극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음극재 골고루 다 있는데 영업이익률이나 이익 자체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은 양극재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볼 땐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음극재나 이쪽에서는 기술력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양극재에서는 어찌됐건 기술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NCM, NCMA 뭐 이런 쪽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렸는데 많이 회복이 됐죠. 많이 눌렸지만 많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은데 장비 업체에서도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력. PNT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덧붙이자면 수주 잔고가 당연히 좋아야지 장비 업체들은 주가가 조금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해서 장비 수주를 받고 나서 이게 정말 매출로 인식되는 게 사실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꾸준한 매출이 일어나는 장비 업체로 대응을 하시고 두 번째는 공정도 사실은 장비에도 공정이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뭐 전급 공정, 활성화 공정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전급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기술력을 조금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활성화 공정이나 이런 쪽은 중국이 이미 조금 많이 따라잡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 우위인 장비 업체들이 사실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서 뭐 2차 전지 장비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쪽도 뭐 꾸준하게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OX 종목을 볼게요. 모처럼 아프리카 TV가 왔습니다. 광고 매출 증대로 성장세가 지속될까? 아프리카 차트 보면은 네. 정말 아찔할 정도로 많이 밀린 진짜 상황이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네. 이거를 손절할까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손실폭이 몇십 %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너무 크죠. 차트던데요. 아프리카 TV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 혹은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할지 OX 의견 주시죠. 여기서도 나뉘어졌습니다. 길곤 FC는 X를 주셨네요. 네, 저는 이제 X인 이유가 사실은 영업이익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영업이익은 뭐 한 232억 정도로 이제 작년 대비하면 7% 정도 올랐는데 컨센서스가 250억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그래도 컨센서스는 하회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준 거는 광고 매출이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를 했어요. 184억 원 정도로 해서 작년 대비하면 42%가 올랐는데 이게 광고가 이제 강제 광고라고 해서 15초짜리를 계속 돌렸는데 이 효과가 더 클 거냐 아니면 시청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게 조금 더 클 거냐 이 두 가지를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시청자 수 감소 폭이 조금 더 크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 뭐 먹방은 유튜브로 거의 넘어갔고 뭐 게임 같은 경우는 트위치로 많이 넘어갔고 뭐 특이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TV가 이제는 조금 동력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되려 이제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저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용관 차장님은 5를 주셨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TV가 앞으로 과연 많이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였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제가 그럴 때 가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네. 처음에 유튜브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잠식할 때도 맞아요.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네. 이거 다 뺏기는 거 그래, 아니냐라고 둘다 했었는데, 해먹었죠. 예, 잘 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내에서도 경제 채널이 있다고 하면 하나만 구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누르고 저기 누르고 하면서 전부 다 구독하고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동영상 광고 그리고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면서 파이 자체가 계속 같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되어 가는 모습들이 연간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까 컨센서스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영업이익 보게 되면은 올해가 1,000억 정도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또 1,300억. 그래서 한 번도 역성장이 없이 꾸준하게 계속 실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24년도에는 1,600억이 예상되고 있네요.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내년 1,065억의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봤을 때 PER이 한 9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역사적인 PER 밴드 하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광고 시장, 광고 수요 이런 쪽들의 매출까지 같이 발전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지금 주가에서는 중장기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볼 만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5라는 의견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을 위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을 위한 거기보단 다음 주를 위한 네. 오늘의 사는 종목, 매수 종목입니다. 키워드 보시죠. 나도 반도체법의 수혜다라고 했고요. 해외 수출 이상무라고 했습니다. 해외 수출에서 잘 나오는 것, 그리고 반도체법의 수혜다. 사실 저 이 반도체법 좀 궁금했거든요. 네.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삼성물산과 루트로닉. 네.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얘는 좀 정체성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지주사인 것 같으면서도 건설 맞아요. 쪽인 것 같으면서도. 네. 네. 건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네. 사실은 수익성이 잘 나오는 거는 반도체 공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 대한 증서를 수주를 하고 뭐 이걸 정말 이제 뭐 다 짓고 나면은 여기에서 사실은 매출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보면은 매출 10조 정도 했고 영업이익이 5,500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5,500억이면 작년 대비하면 한 30% 정도 올라간 수치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왔냐를 보니까 건설 부분에서 평택 3기 공정 이게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성장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 사실은 이거 지원법이 3년 걸렸어요. 3년. 네, 굉장히 길게 끌었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이제 거의 눈앞에 왔죠. 이제 하원 다 사인 끝났고 바이든 대통령 앞에까지 갔으니까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치포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빨리 하려면 빨리 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성, SK,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장 지을 때도 직접적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넣어도 그 안에 또 세제 혜택을 제가 알기로는 25%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플러스 알파, 미국 반도체법만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공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평택이나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예 설비 투자 증설을 아예 다 지원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물산이 여기에서 국내 거, 그다음에 미국 거에 대한 수주가 사실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수주가 제가 아까 마진율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분기,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너무 많은 걸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신사업은 또 합니다. 그래야지 또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뭐 배터리 리사이클도 하고요. SMR도 하고요. 수소 재생에너지 개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빠지는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실적이 탄탄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레저 시금 사업부가 실적 회복이 조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탄탄하니까 반도체법으로 인해서 수혜를 조금 직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은 저는 지금 가격도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뉴스만 뜨면은 저는 바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네. 뭐 지금 진입하셔서 다만 조금 길게 잡지는 않을 거예요. 짧게 뭐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목표는 13만 5천 원. 네, 그래서 이때 보고 수주 사이클 한 번 더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절반 매도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1만 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3만 5천 원, 손절가 11만 원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이어졌었네요. 네. 삼성물산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수출 이상무로 루트로닉을 들고 오신
사용관 사장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많이 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얘기를 했던 쪽인데요. 네. 주가가 지금 어떤 뭐 기업이든 간에 마찬가지인데 어떤 실적이라던가 모멘텀들의 관계없이 빠진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지금처럼 일단은 경기 침체 아니다. 둔화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조금 안심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수급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픽해야 될 것인가? 실적이 꺾이지 않았는데 주가는 꺾인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로닉이 일단은 국내 1위의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50% 이상이 이 루트로닉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글로벌 5위의 미용 의료기기 업체예요. 근데 지금 신규 공장을 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들어갈 거고요. 착공 들어가서 24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생산 캐파가 2,500억 수준인데 이걸 5,000억까지 배로 늘리는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 쪽에서의 수요가 뒷받침이 될 거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에다가 고유의 시술 옵션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판매가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루트로닉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월에 또 국내 출시했던 신제품 더마브이가 있어요. 이게 글로벌 10개 기관에서 지금 판매 허가를 또 획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신제품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때도 말씀드렸겠지만 단순히 어떤 고주파 RF 쪽이라던가 레이저 쪽의 피부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업체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향후에는 우리의 몸 전체를 관리해주는 바디, 컨디셔널 그런 업체들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밸류에이션을 지금부터는 조금씩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가격은 한 19,000원 정도부터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로 한 22,000원, 2차는 25,000원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로닉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특히 미용 의료기기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얼마나 잘 팔아내느냐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었는데요. 루트로닉 이상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장 마감 9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수급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양시장에서 순매수인데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과 매도하는 종목 어떤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간만에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골고루 조금 매입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데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저께 어제도 그렇고 꾸준하게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자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2분기 영업이익도 좋았지만 다른 것보다도 태양광에 대한 게 항상 고민거리잖아요. 이놈의 적자가 언제 흑자로 돌아설 거냐인데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는 뭐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방금 보니까 속보가 하나 떴더라고요. 하나솔루션의 그 여수 산단에 공장이 있는데 폭발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저는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최근에 또 이제 IPO 중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성일 하이텍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 후에 어느 정도 뭐 이익 실현에 대한 것들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꾸준하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요 둔화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지만 2차 전지 쪽은 그런 걱정은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이 그래도 꾸준하게 매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2차 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LG화학도 조금 매도를 하는 것 같고,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모레퍼시픽 여러 가지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LG화학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매출 처음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1조 원 돌파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요즘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에피스,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조금 잡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시밀러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 거는 같아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관이 매도를 한 걸로 보이니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눈에 띄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이슈들을 저희가 피할 수는 없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라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자체가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오늘 오전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너스 쪽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이제 보합을 하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LG 생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되냐면 LG 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많이 조금 줄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따라붙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그래도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까지 쭉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종목 봤고요. 외국인이 오늘 사고 있는 종목들, 팔고 있는 네.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다 사고 있어요. 근데 전기전자는 또 양매도입니다. 순환매가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 삼성중공업 매수하고 있네요. 2시 반 기준으로 한 72만 주까지 매수했던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60만 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풍력도 강하죠. 태양광에 이어서요. 동국 SNC가 57만 주 정도 매수로 잡히고요. 현대로템도 상승세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저항대 뚫고 힘차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그런 수주 소식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1000대까지 늘어난 K2 표전차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53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HMM도 지금 5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근데 컨테이너선 업황이 좋지 않은 것은 또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도 36만 주 외국인들 매수가 또 들어왔네요. 반면에 매도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94만 주, 70만 주씩 매도가 나왔고요. 또 대우건설에서도 58만 주의 매도가 잡혔습니다. 그 밑으로는 뭐 바이오플러스라던가 두산밥켓, 후성도 20만 주의 매도가 잡힌 것 같고요. 기업은행까지 한 19만 주가량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긴 했는데 그래도 사는 와중에 전기전자는 또 매도를 했네요. 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매도를 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실적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잠정 실적이 이제 확정 실적으로 나왔는데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19조 4천억 원으로 분기 최대. 전년 동기 봤을 때 TV나 전장 부분에서 좀 희비가 갈렸어요. TV는 적자지만 전장이 흑자다. 우리가 계속 LG전자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전장 부분이었잖아요. 길건FC 이번에 이 LG전자 네. 실적 보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나왔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IT 쪽에서는 조금 가전 IT 모두 다 조금 네. 줄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LG전자에서 사실 조금 메리트 있게 보는 거는 전장 사업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LG전자에서도 최근에 그쪽으로 조금 많이 투자도 많이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았나. 뭐 전년 대비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장 사업부에 대한 뭐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훈님께서요. 오늘 SK하이닉스에 들어가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자리가 빠져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합니다. 혹시 그 칩4 동맹 때문인가요? 칩4 동맹 하면은 장점도 있지만 중국의 네. 눈치를 봐야 된다는 단점도 있어서 이걸 꼭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악재인지 않을까 고민하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반도체단의 칩4 동맹 같은 경우에는 나쁠 거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미국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제 프렌드 쇼어링인데 카르텔이죠. 네, 그런 걸 형성하면서 일단 자기네들끼리 해먹겠다라고 한 건데 그걸 또 하필이면 우리가 맨 앞에 섰어요. 선봉으로 세워서 중국과 대항해라, 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 내에서도 자급자족하면서 서로 니네 거 받고 나눠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중국을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다른 산업들과도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매도세 자체가 어떤 칩4 동맹 그런 부분 때문일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요. 일단은 약간의 순환매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업종들 대부분 매수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동안 샀었던 전기전자
그쪽을 또 매도하는데 이게 다음 주에도 순환매가 또 일어날지 전기전자 쪽으로 올지 아니면은 전기전자 그동안 샀던 것들 팔면서 다른 쪽에 업종 순환매가 나타날지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치포 동맹 때문에 반도체 수급에 영향을 받은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를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50 바로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800선 위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803.52포인트.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00원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